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영상은 우리 중심학교 아이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을 다 이제 정리를 했고, 다음은 이제 공룡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렇게 관련해서 함께 나눠볼 내용인데, 지난번에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영상을 다시 찍는 관계로, 다시 그 공룡과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룡을 보면은 먼저 공룡이 살았던 시대의 자연 환경이 어떠했고, 그 다음에 공룡은 어떻게 멸종이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 지난번에 함께 나눈 걸로 보면은, 그쵸? 공룡의 화석은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공룡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공룡이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중력에 의하면 공룡은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중심학교 그 예배 시간에 다 나눴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 청년들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분이든 간에 제 유튜브 영상에서 중심학교 그 설교를 찾아서 공룡에 대한 제목이 뭐 있을 거예요. 그거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이후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중력에 의하면은 공룡은 절대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두 발 달린 생물체가 지금의 중력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동물은 타조, 타조이고, 그리고 네 발 달린 공룡은 코끼리. 그쵸? 코끼리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제일 크다고 했죠? 7.5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는 몇 톤이라고 했죠? 120톤의 향유고래. 그쵸?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가 12톤이라고 하고, 뭐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80톤, 90톤 이상. 그리고 그 대왕고래, 당시 공룡 당시에 살았던 고래라고 하죠. 대왕고래는 180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력에서는 절대 그 주라기 공원 영화처럼 막 뛰어다닐 수도 없고 애초에 서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때 당시의 자연 환경, 먹이나 그런 것들도 분명히 따져봐야겠지만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바로 중력이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고래가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뭐죠? 바닷속에서의 공기를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물 위로 올라가서 공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뭐죠? 고래가 왜 바다에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같은 포유류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피부나 바닷속에서 살 수 있도록 어떤 그 뭐죠? 고래의 어떤 그 육체 그런 몸의 구성이 그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은 절대적인 요인이 뭐냐면 중력에 의해서 그래요. 그 120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중력에 의해서 이 내장들이나 속에 있는 장기들이 다 눌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력의 힘을 감소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생명체가 그큰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요인은 분명히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이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요인이 중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룡은 분명히 지금 시대의 지금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는 공룡은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공룡 당시의 자연 환경이 어떻고 공룡의 멸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지구의 자연 환경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중심학교에서 창세기를 다 다뤘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일곱째 날의 모습이에요. 모든 걸 다 창조하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은 반드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중심학교 그 영상에 가가지고 그 창세기에 관한 것을 다 보시고 꼭 이걸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환경은 이 지구에 사는 거죠. 저 윗물이 있고 천체가 다 있고 중력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윗물이 이렇게 있으려면은 윗물이 공중에 뛰어 있으려면은 중력이 이 지구에서 당기는 힘과 이 천체들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서 당기는 힘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력의 힘이 0이어야 되는 0. 그래야지 일정하게 이 윗물을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동일한 높이에 여기에 계속 떠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의 자연 환경에서 지구가 지금 공룡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왜 검었냐? 이거는 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한 전제의 영상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쪽 부분을 더 확대시켜 볼게요. 민물이죠. 그쵸? 하늘, 땅이죠. 여기 바다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더 확대시키면 여기에 공룡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는 인물이 있고. 그럼 현재 지구의 어느 지역과 비슷할까?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은 지금의 어떤 자연 환경과 현재 지구에 있는 어떤 지역과 비슷할까? 바로 아마존입니다. 예. 그렇죠? 열대성이죠. 아열대성이죠. 아열대성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마존은 우리 지구의 허파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소가 충분하고 식물이 굉장히 많고 식물이 많다는 것은 먹이가 풍부하고 또 먹이가 풍부하다는 것은 생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많냐면은 여기는 항상 습합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 항상 물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햇빛이 쨍쨍하게 쬐요. 네. 그러니까 햇빛의 그 광선이 풍부해요. 가장.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식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 생명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열대 기후인 지역은 계속 생명체도 많고 식물도 많고 그만큼 또 먹이도 많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절대적 조건들이 다 가지고 있고 최대 조건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지구의 환경을 보면은 여러분들 민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양이 지구를 비치고 있을 때 어디를 거치죠? 오존층을 비치죠. 오존층을 거치면서 지구를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존층에서 그 햇빛의 나쁜 광선, 그러니까 자외선 같은 거, 그리고 뭐 암을 유발하거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광선들이 대부분 제거가 되면서 좋은 광선만 이 땅을 비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 자외선이나 좀 나쁜 광선들이 지구에 비추는 이제 양이 많아졌다고 하죠. 그러면 오존층이 아니라 이때는 윗물이야. 물 자체가 있는 거예요. 물 자체. 그럼 햇빛이 그 물을 통과할 때 오존층보다 훨씬 더 나쁜 광선을 잡아주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어디죠? 어디였죠? 아까 거기 아마존 지역보다 뭐 10배, 100배까지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일 거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2장 6절이죠. 그러니까 안개만 자욱하다고 했어요. 이 여기가 땅에.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구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없고 이 상태는 안개만 자욱하다는 것은 여기 지면이 여기 모든 게 지금 축축하다는 거죠. 굉장히 습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아마존 지역이 비슷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생물이 자라갈 수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들 그 안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면의 온도가 훨씬 더 낮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뜨거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여기에 있던 이 지면에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면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것들이 물방울, 이슬처럼 맺혀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응집면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연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이슬들이 뭉쳐져요. 예, 입자들이 이렇게 뭉쳐집니다. 그 입자가 뭉쳐진 게 바로 안개예요, 안개. 그쵸? 그러니까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안개만 자욱하게 된 거죠. 왜냐면 윗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계속해서 태양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엄청 덥잖아요. 그 안이 습하고. 혹은 사우나? 네.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 자연 환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모든 생명체는 지금의 생명체보다 크고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살았다는,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중력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둘째 날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천체를 만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중력은 천체에서 지금 땡기고 있는 중력과 지구에서의 중력이 어느 정도라면은 그 윗물을 지금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력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런 공룡, 그러니까 180톤이나 그러니까 70톤이나 12톤짜리가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육식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째 날이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은 모든 그 인간과 동물들에게 뭘 주죠? 그쵸, 식물을 주죠, 식물. 이때는 모든 공룡이 다 채식을 했던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니까 그 주라기공원이나 보면 육식공룡을 얘기하잖아요. 육식공룡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육식공룡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발톱이에요, 발톱. 그러니까 지금 발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보이는 모양이 보이는 발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육식공룡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 초식을 하는 분명히 동물도 발톱이 있고, 그쵸?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다람쥐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나무를 잘 타기 위해서 발톱이 분명히 날카로워야 돼요. 나무늘보 같은 것도. 그러니까 초식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톱만 보고 발톱이 날카롭다고 해서 그거를 육식동물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공룡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력이 분명히 약했으면은 인간들도 분명히 지금의 인간보다 분명히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실제로 거인이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네피림이라는 게 들어가고 민수기 3일상 하, 그쵸? 네, 등장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분명히 거인도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아마 우리보다 지금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현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보다 평균적으로 아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도 거인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이에요. 평균 수명. 거의 노아 홍수 이전에 900세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일단은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과 나이는 누구죠? 뭐죠? 무드슬라잖아요. 969세.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900세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 따지면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 좀 절대적인 요인이 뭐냐면 산소량이에요, 산소. 음. 그러니까 산소가, 물론 산소의 질도 있지만 양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태양빛,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외선, 그리고 영양, 먹는 음식의 영양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윗물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존의 거의 뭐 10배, 100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량도 굉장히 많고, 그 중력도 작고, 약하고, 그리고 식물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태양빛도 좋은 광선만 쬐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식물에서, 그런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과일 같은 거, 그쵸? 과일도 얼마나 영양가가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적의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나이가, 수명이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실제예요. 실제로 정말 900세까지 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물이 있을 때 노아 홍수 이전에 자연 환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윗물은 어디 갔을까, 과연? 어쨌든 둘째 날에 윗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만드신 것보다 이제 아랫물에서 윗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물은 지금 이 지구에 다 있죠. 지구 땅속에 있든지. 그 윗물은 어디 갔을까? 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아시죠?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홍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까지 다 합해서 8명을 이 방주에 태워넣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의 한 쌍씩 다 이 방주에 태워놓고 그 다음에 다 쓸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7장 11절이죠. 순서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샘이 터지고 나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할 때 땅 속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노아라는 영화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땅에서, 그쵸, 땅이 갈라지고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샘물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 샘물은 뭐겠어요? 셋째 날에 중력을 만들 때,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지진같이 진짜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면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아래에 있던 그 땅들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먼저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심해수가 아니지, 심층수라고 하나요? 땅 속에 있는 물, 그러니까 샘물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창이 열리고 그곳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구를 완전히 덮을 만한 물이 어디서 났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홍수는 이 땅 속에 있는 샘물만으로도 이 전 지구를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그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쵸? 그때 그러니까 모든 산의 꼭대기가 그 산 봉우리가 보일 정도만 남고 모든 지구가 다 잠겼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있다고 하고,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잖아요. 엄청 높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지구가 다 잠긴 거죠. 근데 그 물은 이 지구에 있던 바닷물 혹은 이 심층수로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원래 땅에 있었던 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 속에 샘이 터지기 전에는 원래는 바닷물하고 뭐 강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부족했는데 또 거기다가 땅 속에 있는 샘까지 터졌어요. 근데 그 샘만으로도 이 전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는 물은 부족한 거죠. 근데 어떤 물까지 있었냐면 바로 윗물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윗물까지가 쏟아졌기 때문에 지구를 다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윗물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럼 어떻게 하면 먼저 땅에 있는 물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윗물이 떨어질까?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자, 보셨죠? 다시 한번.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윗물을 잡고 있던 그 중력, 그 중력이 어, 그 중력이 나왔던 이런 천체들이 이 윗물에서, 즉 지구에서 더 멀리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끌어당겼던 중력이 약해지겠죠, 힘이. 여기 힘이 약해졌다는 것은 어느 힘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쵸? 땅에서 지구에서 끌어당기고 있던 이 지구의 중력이 세졌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오라는 힘이 있으면은 이때나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적어졌어요? 여기서 천체에서 땡기는 그 힘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럼 중력의 힘이 더 약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곧 그 지구의 중력의 힘이 원래는 5였는데 여기서 0만, 그러니까 5라는 중력의 힘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0의 힘이 미치겠죠. 왜냐면 여기서도 똑같이 5의 힘을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근데 지구가, 그러니까 천체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1의 힘으로 지금 땡기고 있는 거죠. 1. 그러면 여기서 아까 0이었던 것이 이제는 4의 힘이 되겠죠. 4. 그쵸? 여기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 4의 힘이 4가 1보다 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윗물이 먼저 떨어진 게 아니라 지각이 먼저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표면 장력이에요. 표면 장력. 자, 윗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의 입자들이 뭉쳐 있는 거잖아요. 하나로 해서. 그러니까 음직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직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늦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렇죠? 이슬이죠. 어디에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이슬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윗물이 엄청 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징력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응징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바로 바뀌면은 표면이, 그러니까 이 중력이 지구에 땅이 있으면 중력이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되겠죠. 지각 변동이.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던 샘물이 다 터지게 되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제 윗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지구가 먼저, 그러니까 표면이 지각 변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순서대로 되려면 반드시 중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역학 제2 법칙을 보면은 지구의 어떤 에너지든 다 일정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일정하게 그 에너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생긴 지구의 중력은 다시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천체들도 마찬가지고 천체들도 가지고 있는 중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중력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천체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열역학 제3 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 내 증가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가 팽창한다는 것은 공간이 팽창이 하는 거죠. 공간이 팽창함으로써 이 뭐죠? 그 공간 안에 매달려 있던 물질이나 혹은 천체들이 같이 팽창하게 되는, 같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이 현재 지구에서, 그러니까 현재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들이 다 맞는 것에 전제를 하고 본다면은 천체 이동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력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중력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룡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룡은 아까 노아의 홍수 때 공룡은 다 멸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지만은 더 결정적인 것은 공룡 같은 생물은
결국엔 중력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죠? 노아의 방주에 태운 것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 큰 성인의 동물, 그러니까 성동물을 그 방주에 태운 것이 아니라 아마 새끼들을 다 태웠을 거예요. 새끼들. 왜냐면 그 방주에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쵸? 그 안에 또 어, 1년이 넘게 있어야 되는 그 노예 방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음식도 다 분명히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간이 엄청 협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동물들은 새끼들을 한 쌍씩 태웠을 거다. 근데 그때 아마 하나님도 아시고 나서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공룡 같은 그런 동물들은 태우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공룡들은 만약에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또 자라나고 그 큰 동물들이 어떻게 또 있고 자라나게 되면은 물론 1년이나 시간이 있겠지만 1년 동안 어느 정도 클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그게 방주 안에서 있다가 하도 중력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들은 분명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의 변화가 있고 나서 최대치가 지금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 그리고 타조, 그러니까 두 발 달린 동물 중에서 타조, 그리고 네발 네발 아프리카 코끼리, 그리고 바닷속에서는 향유고래가 최대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멸종은 그때 이제 공룡은 다 멸종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룡 발자국으로 인해서 분명히 공룡이 살았다는 것은 이렇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발자국이 어떻게 중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생기게 될까? 어떻게 형성하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기게 되죠? 자, 첫 번째 뭐냐면 땅의 표면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진흙이든 뭐든 간에 분명히 그 지표가 말랑말랑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밟았을 때 발자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멘트 바닥 보면은 시멘트를 했을 때, 칠했을 때 거기에 올라가면 발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표가 표면이 말랑말랑해야 된다. 두 번째, 발자국이 남겨진 말랑말랑한 땅이 바위로 굳어져서 화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자국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표면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굳어져가지고 화석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 발자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그러면 이제 그 현재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자국의 모양을 유지하도록 외부에서 일정한 힘이 발자국 모양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 조건을. 무슨 말이냐면 공룡이 밟고 나서 밟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발자국이 생겼어요. 근데 물렁물렁한 땅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어떤 시간이 걸리든 간에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탄성의 성질 때문에 다시 표면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자국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굳어져야 되는 시간까지 발자국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굳어지는 시간까지 외부에서 어떤 힘이 계속 가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자국을 그 공룡이 계속 밟고 있던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비바람으로 형태가 변하거나 혹은 흙이 그 위에 덮여 발자국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어떤 비 혹은 바람으로 인해서 흙이나 모래가 이 발자국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 쌓여가지고 그 힘을, 그러니까 발자국 모양을 계속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발자국이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흙과 모래들이 다 그것만 제거가 돼서 이 발자국 형태가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그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탄성에 의해서 발자국 형태가 없어지면 안 된다. 그쵸? 그러니까 탄성에 의해서 이 발자국 형태가 없어지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여기에 쌓여가지고 발자국이 쌓여가지고 이게 굳어질 때까지 시간 계속 이제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다 굳어지게 되면 이것들이 다 제거가 돼서 발자국만 남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과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조건들 말랑말랑한 땅에 공룡 발자국을 남겨 그 발자국 모양대로 물과 모래가 당겨 모양이 변하지 않게 지속적인 힘을 가한 상태에서 땅이 굳어질 때까지 장시간 있다가 다시 발자국 위에 있던 모래만 제거되어 발자국이 생기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설사 이대로 정말로 발자국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발자국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수많은 발자국들이 다 이런 확률, 정말 이 작은 확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반복적으로 현상이 일어나서 발자국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과학적인 건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서 발자국이 화석이 되는 그렇게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 지구의 중력이 증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 발자국이 생길 때는 중력이 약했죠. 지구 중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어쨌든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게 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발자국이 생기기 전에는 지구의 중력은 약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밟았어요. 그럼 이제 발자국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굳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력의 변화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가 이동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각 병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땅이 확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 외부의 힘이 확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생기게 되면은 땅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굳어진다. 그 땅. 왜냐면 이게 확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게 압력이 확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쪽까지 어느 정도 또 같이 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또 지구가 땅이 뭐 내려앉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지만 적어도 이 모양 자체에서 이 지구의 이 땅이 이 상태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자국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이 맞으려면 지구의 중력이 갑자기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지금 뭐 공룡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 지역이 굉장히 제일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많은 지역 중에 손꼽힌다고 해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음 그걸 뭐라고 하죠? 원전이라고 하나요? 그 땅속에 원유라고 하나?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자원들 뭐 예를 들어서 석유, 기름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름을 우리가 전 세계에 다 쓰고 있을 만큼의 양도 있고 또 솟아나고 있고 지금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원들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전에 살았던 생물들이나 이제 식물들이나 근데 생명체가 다 땅에 묻혀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썩어 가지고 그런 자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보통 이제 그런 자원들이 우리 같은 인간이나 아니면 조그만 생명체들에서 그렇게 많은 자원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 공룡처럼 거대한 공룡들이 다 땅에 매몰됐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자원들이. 그러면 그 공룡들이 언제 다 매몰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병동이 일어날 때. 그쵸? 지각병동이 일어나면 그때 생명체들이 다 땅에 뭐 묻히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묻히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물이 일어나서 또 물에 휩쓸려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룡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원들이 그 정도의 양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 그런 공룡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것은 뭐예요?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공룡이 많이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석유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석유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게 보존이 될 정도의 지각 병력이 약했다는 거죠. 우리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원은 많은데 공룡 발자국은 많이 발견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공룡 그쪽 지역의 공룡은 다 매몰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각 변동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측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지구의 중력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의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고 그리고 공룡 발자국들이 지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논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원래는 그잖아요. 원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뭐 몇천만 년이가 몇억만 년이고 그게 쌓여가지고 그 퇴적층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지각 변동은 완전히 순식간에 그걸 다 바꿔버리고 순식간에 다 그 퇴적층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랜드 캐논이나 그런 퇴적층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런 퇴적층이나 어떤 화석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거의 연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거를 탄소 동위 측정이라고 하나? 탄소 동위 측정이라고 하나?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정말로 과학적이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예로, 뭐, 제가 알기로는 텍사스에서 화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탄소 그 동위 측정이라는 것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1억 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1억 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룡이 뭐 1억 만 년 전 어디지? 그 아기 공룡 둘리 보면은 뭐 1억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주락이나 뭐 백악기 시대 그런 것들은 이제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지구의 역사는 많으면 2만 년, 적으면 5천 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공룡의 그 발자국으로 인해서 보면은 분명히 중력의 변화는 분명히 있었고 중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윗물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가 맞다는 것이고 그렇죠. 노아 홍수가 맞다는 것은 그 이전에 생물들 즉 공룡도 살았다는 것이고 또 그 뭐죠? 그 평균 수명도 보면은 그 정도로 보고 공룡이 살았다고 봤을 때는 그만큼의 자연 환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중력이 약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는 질문이 뭐냐면 그 뭐죠? 노아 형사가 끝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때부터 육식을 허용을 했냐 이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환경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좋다는 것은 그때 먹을 것도 굉장히 풍성하고 또 먹을 거 안에 있는 영양소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거는 식물만 먹어도 분명히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가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홍수가 난 이후로, 즉 윗물이 없어진 이후로 자연 환경은 말 그대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기점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막 줄어들잖아요. 600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20세까지. 지금은 뭐, 그쵸. 120, 지금도 120세죠. 사실 평균 나이로 보면 90, 80 정도 돼요. 지금도. 이렇게 수명이 낮아졌다는 것은 자연 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은 먹을거리의 영양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원래는 과일만 먹어도 식물만 먹어도 충족했던 그 영양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육식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정도는 성경에서 이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보여지는 어떤 현상으로는 영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식을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끝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전체 다 했고, 그래서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했고, 그다음 일곱째 날도 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다음 공룡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걸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제가 나눴던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충분히 책이나 문서나 아니면 혹은 인터넷으로 찾아봐가지고 영상들 찾아봐가지고 공룡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가지고 이게 성경과 정말 어느 정도 매치가 되고 지금 과학자들이 증거하는 것들이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